현재 호주에서 미국 오커스에 관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합니다. 이는 미국의 핵잠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직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 호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의 집권 노동당은 핵잠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겠으며 이것이 한국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는 추측성이 아닌 현재 호주의 정치적 상황이 크게 반영되어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핵잠 포기가 상당히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결국 한국이 상당 부분 파일을 가져간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연합체인데 이 연합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안보 연합이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연합이고 첨단 군사 기술 역량을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오커스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늘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포위한다는 방침에서 호주에서는 이를 쌍수들고 환영하는 게 당연한 국면이었죠. 특히 호주는 최근 솔로몬 제도에 중국이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 중국 해군 기지가 생기면 바로 앞바다인 호주는 안보 비상이 발생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남태평양의 중국 해군 기지는 매우 거슬리는 시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착의 일환으로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려 해 솔로몬 제도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이 오커스에 대한 탈퇴 혹은 균열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소 이상한 점은 호주에서는 현재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국방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과 레드백 전차 계약을 비롯해서 방위 비용을 늘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커스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미국 핵잠도 흔들린다는 뜻인데요. 이미 호주는 프랑스의 뒤통수를 치고 약 7,500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고 미국 핵잠으로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63년 만에 자신들의 핵잠 기술을 처음으로 호주에 이전해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뒤통수 때문에 프랑스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큰 배신감에 휩싸였고 호주는 이론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핵잠으로 중국의 확장을 경계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의 집권 노동당은 당 대회 등에서 미국 오커스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호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커스를 탈퇴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호주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미국의 핵잠에 찬성하는 쪽에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는 오히려 육상 병력을 줄이고 핵잠을 도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실제로 전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레드백이나 자주포 물량이 크게 축소된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에서는 핵잠이나 오커스는 전쟁 기반으로 호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역시나 호주의 이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오커스 반대 세력 중에는 호주의 조선소의 노동자 연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조선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데 인원도 많은 데다가 지역사회를 먹여 살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곳에 표심을 잃게 된다면 호주 노동당은 9년 만에 집권당이 되었지만 다시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노동당은 9년 만에 집권한 중도 좌파 정당인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호주 조선소에는 미국의 핵잠 건조를 매우 꺼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핵잠 건조가 호주가 아닌 미국에서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핵잠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기로 했지만 미국 내 존스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존스법은 선박의 미국 내 건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조선소 노동자들을 비롯해 이권단체 로비 세력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으며 미국의 리쇼어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존스법의 강화로 호주 핵잠 건설이 불투명하다는 건데요. 약 3,600억 호주 달러, 30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미국 핵잠 사업은 엄청난 재정 소모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다른 군사 선박 관련한 사업은 호주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호주의 조선소에서는 미국의 일감을 빼앗기게 될 수 있어 이에 극렬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핵잠은 중요하지만 당장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이들은 노동당의 주요 투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소에서 가장 큰 반대의 오커스 목소리가 현재 나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호주 현지 생산 방식으로 이를 맞춰줄 나라를 찾는 겁니다. 독일조차도 자국의 역수입을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 장갑차에 밀려나긴 했지만 한국은 레드백을 수주하려고 현지 생산과 노동자 채용은 물론이거니와 전차의 강판까지 포스코에서 호주산으로 변경하겠다는 오퍼를 내서 간신히 레드백을 성사시킬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호주는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국가인데 핵잠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없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핵잠을 건조할 때
미국의 존스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회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약 300조 원의 재정은 너무 크다는 것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방비를 핵잠에 다 쏟아붓는 상황인데 그걸 미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거슬리는 데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12척의 잠수함 건조를 대략 80조 원에 호주 현지 생산으로 바로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화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한화 에어로디펜스가 최대한 호주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주를 한다면 이 역시 지금까지 해온 대로 호주 현지 생산을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핵잠을 포기하고 한국의 디젤로 돌리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주도 미국과 조선소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면 그걸 메울 전략적 공백도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 미국 핵잠이 취소된다면 어찌되었든 그 재정으로 한국과 육상이든 잠수함이든 추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산계에서 뒤통수를 연달아 치고 있는 호주는 결국 한국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도 한국은 가성비의 기술 이전, 호주 현지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이끈다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에게 다 내어주고 뭐가 남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레드백의 경우 호주 납품으로 레드백을 살렸고 이것이 폴란드 납품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전 세계로 레드백이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을 펼쳐놨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연방 국가가 한국 방산을 사들였다는 건 다른 국가에 더욱 믿음을 주게 되는 국면이죠. 여기에 한국은 호주의 가려운 부분을 계속해서 긁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의 LNG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자원 부분 개발 등 한국이 호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본래 이는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호주는 중국과 등을 져 한국을 찾게 되는 국면입니다. 실제 최근 한국은 호주의 자원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걸 호주 정부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호주 지방정부는 이번 겨울에 호주 동부 해안에 LNG가 모자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에 LNG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폭탄 발표를 하며 또 관련국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주는 산유국인데 무슨 에너지 부족과 전력난이 있겠느냐 의아해하는데요. 실제 호주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겨울철인 지난 6월 혹한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고장 폐쇄, 전 세계적인 연료 부족이 겹치면서 전력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원이 많아도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 에너지 수출 통제가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도 호주에서 36%의 LNG를 수입하기에 가장 많은 양을 받고 있는데 긴장되는 것이죠. 관계자들은 당장은 장기 계약 물량을 모두 받을 거라 호주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한국은 호주에 약 1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세넥스사의 경영권을 확보했고 퀸즐랜드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정부의 우려를 덜겠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넥스 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퀸즐랜드 주에 있는 아틀라스와 로마노스 천연가스전의 생산량을 2025년까지 약 60페타줄 톤으로 늘리겠고 세넥스 에너지는 또한 에너지 부족 우려가 커지는 호주 시장에 2년 안에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호주 내 에너지 공급과 전세계 자원 수급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도 만들어 생산된 자원을 전 세계로 분배하는 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자원 보유국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증산해 근본적인 문제 치유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누적된 실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맞아 또 다른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게 놀랍다고 전하며 이웃나라 일본과 비슷한 침체를 다른 형태로 벗어나고 있는 독특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금주 호주 노던 테리토리 북준주 부총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산토스가 SK-ENS 등과 함께 추진하는 CSS 기반의 다윈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대해 수십 년간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은 모두 한국의 군사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점점 가속화되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주도 자국의 실정과 맞게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오커스를 탈퇴하게 된다면 한국은 잠수함 수주 혹은 지상군 확충 등의 국면이 예상되어 이득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